적당히 햇빛을 쏘이면 기분 전환도 되고 비타민 D도 생성이 된다고 하지만요.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면 제대로 피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이야기, 오늘은 자외선과 피부 건강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킴베 피부과 병원의 김수연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시라고 예. 대신 TV 방송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 걸로 훨씬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요. 이렇게 오늘 보이는 라디오 TV로 이렇게 모습을 볼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죠,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작을 수가 있지? 얼굴이 굉장히 작은데 눈, 코, 입은 커서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김수연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외선이라는 얘기를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데 일단요, 원장님 자외선이 정확히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자외선은 햇빛은 그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 자외선은 파장이 200에서 400나노미터로 인간의 피부에서 광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중요한 광선입니다. 자외선은 이제 파장이 긴 자외선 A, 그리고 자외선 B, 파장이 가장 짧은 자외선 C로 나뉘게 되는데 자외선의 종류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외선 종류에 따라 다른데 자외선 A와 B의 경우 비타민 D 합성이나 건선이나 백반증과 같은 피부 질환의 치료, 멜라토닌 분비 조절을 통한 생체 시계로서의 역할 등을 하고 있으며 인체에 해로운 작용으로는 일광 화상, 광과민성 질환, 색소 질환, 광노화, 피부암 발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C의 경우 살균 작용을 일으키는데 실질적으로는 오존층에 의해 제거되므로 지구상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외선 우리가 흔히 뭐 A, B, C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차단제도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요. 비타민 D를 합성해 주기는 하지만 심할 경우에 피부암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저는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차단제도 이게 종류가 있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로 나뉘게 됩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햇빛을 거울처럼 반사시키거나 산란시키는 제제로 이산화 티타늄이나 산화 아연 등과 같은 금속 성분이 대표적이며 자외선 A와 B 구분 없이 모두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학적 차단제의 경우 자외선을 흡수해서 열의 형태로 방출하는 원리인데 각 성분에 따라 한정된 파장의 자외선 A 또는 자외선 B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리적 차단제, 화학적 차단제. 그렇다면 이 자외선 A, B를 다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 차단제가 더 좋은 건가요? 반드시 네. 물리적 차단제가 더 우월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사용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있어 화학적 차단제가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차단제는 자외선 A와 B를 모두 차단할 수 있고 민감화 반응, 즉 알러지를 잘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서 알러지성 피부염이 있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 또는 소아들에게 권장을 합니다. 네. 그러나 단점으로는 피부가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이 있어서 미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밀폐로 인한 모낭염, 땀띠 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씻어낼 때 꼼꼼히 제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즉 미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화학적 차단제가 우수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제품 중에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서 적절히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게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바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 여성들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잖아요. 근데 예. 바르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만 했기 때문에 화장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때 조금 피곤하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에이 이거는 안 씻고 그냥 자도 괜찮아 막 이러고 그냥 자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꼼꼼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피부에 염증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모낭염이나 땀띠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네. 알러지성 접촉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늘 깨끗하게 씻는 게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물론 예. 꼼꼼하게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워야 되겠네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보면 네. PA와 SPF라고 써 있는데 맞아요. 네네.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지수는 주로 PA로 표시를 하고 자외선 B에 대한 차단 지수는 SPF로 써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쉽게 사용하는 법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저는 보통 333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333이요? 예, SPF 30 이상의 제품을 선택을 해서 외출 30분 전에 도포를 하고 네. 3시간마다 덧바를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너무 얇게 바르는 것보다는 충분한 양을 발라야 하는데 얼굴 전체로 따지면 500원 동전 크기의 양 정도로 바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의 유통기간은 화장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개봉 후 6개월에서 최대 1년이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자외선 차단 효과도 없을 뿐더러 피부 트러블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네.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도요. 또 우리 엄마들은 아깝다고 이게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버리고 새 걸 써? 그러면서 계속 쓰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만약에 생기면 이거를 치료하는데 병원비나 뭐 약값이 더 들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그런 걸 좀 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잘 기억하는 게 333 이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도 자주 듣는데 이게 자주 까먹거든요. 이 333 SPF 30 이상을 30분 전에 바르고 3시간마다 덧바르고 이걸 꼭 기억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자외선에 또 건강하게 노출할 필요도 물론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네. 자외선 B가 비타민 D 합성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 비타민 D를 측정하면 80에서 90%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거나 결핍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 활동이 많고 외출을 하더라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네. 비타민 D는 뼈의 성장이나 유기, 무기질의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골격계 이외의 조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의 농도가 낮거나 비타민 D 수용체의 변형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성 종양, 고혈압, 당뇨병, 면역장애와 같은 질환 또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의 증가와 악화, 영향을 준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우유나 참치, 연어와 같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지만 시기를 통한 섭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2번 이상 20에서 30분 정도의 일상적인 자외선 노출과 음식 및 비타민제에서 얻는 양을 합하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결핍에 주의를 해야 하고 고령이나 피부가 검은 경우는 특히 취약하므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